이제 에듀케이션 커미션은 이제 2015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여기 고든 브라운이 이제 영국의 전 총리신데 2015년이 이제 글로벌 사회에서는 MDG라고 해서 이제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 2015년에 끝나는 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SDG라고 해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이 2030년에 이제 그 목표를 두고 시작됐는데 반기문 총장님이 이제 유엔 그 총장님 하실 때 이제 그걸 다 했죠. 그런데 그 SDG 골 중에서 이제 뭐 당연히 클라이밋 체인지 같은 게 굉장히 국제 협력이 필요하니까 기후 변화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또 이제 전통적으로 뭐 유엔이나 국제 사회에서 많이 주력을 했던 게 헬스 쪽이었습니다. 보건 쪽이 있었는데 보건은 그동안 성과가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사실 MDG에서 가장 그래도 많이 성과가 난 분야로 이제 발표도 하고 평가를 받았고요. 사실 교육이 글로벌 협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여전히 많아가지고 사실 교육을 SDG 골의 넘버 4로 이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새로운 변화가 없으면 SDG 골 넘버 4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equitable, inclusive, quality education for all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한테 이제 평등하고 포용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한다는 게 이제 골인데 그 골을 도저히 달성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커미션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고든 브라운이 그 당시에 그 스페셜 엔보이 포 글로벌 에듀케이션 그래서 이분이 체어를 하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각 나라의 헤드 오브 스테이트 이제 국가 이제 헤드 오브 스테이트들이고 교육장관도 있었습니다. 저하고 이제 노르웨이 정부가 도도됐기 때문에 노르웨이 교육부 장관이 계시고요. 김용춘 교육도 계시고 유명한 분들은 잭마라고 저기 마윈 총재도 있고 여기 아프리카 지역의 지도자들 특히 많이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교육을 처음에 이제 우리가 시작했던 게 글로벌 교육 문제에 대해서 리서치를 이제 많이 이제 시켰습니다. 그래서 워낙 여기 디렉터 하신 분이 디렉터 하고 있는 분이 브루킹스에서 교육 담당하는 분이시고 리서치 스티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중심이 돼서 연구팀이 해외에서는 이제 우리 기대되어 계셨지만 연구를 할 때 그냥 인하우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각 전문가들을 다 이제 발주를 해서 프로젝트 저도 그때 사실 페이퍼 하나 써줬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페이퍼들을 다 부탁을 해서 그걸 이제 다 모아서 이제 하나의 보고서가 2017년에 나왔는데 그게 제목이 이제 러닝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에듀케이션 커미션 웹사이트에 가면 그 보고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연구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 노인컴, 그다음에 미들인컴, 하이인컴 이렇게 나누잖아요. 요즘 디벨로핑 컨트리들은 많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컴 컨트리에서 정말 미니멈의 세컨더리 레벨 스킬, 그러니까 미니멈 세컨더리 레벨 스킬이라는 게 여기 교사님도 계시겠지만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분수 더하고 곱하고 이런 것들이 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대로 하는 애들이 로인컴 컨트리에서는 8%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들 인컴, 우리는 사실 이제 하이 인컴으로 갔습니다. 미들 인컴에서도 그걸 제대로 하는 애들이 50%를 못 넘습니다. 여기 이제 하이 인컴은 안 나와 있는데 하이 인컴은 70%입니다. 그러니까 좀 낮죠. 근데 우리가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명 역량이라든가 창의력 이런 거는 차치하고 제대로 된 이제 미니멈 레벨의 이 학습 내용을 이제 습득하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월드뱅크에서 에듀케이션에 관한 특집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걔네들이 이제 월드 디벨롭먼트 리포트라고 해서 매년 주제를 하나씩 잡아가지고 이제 특집 보고 같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2017년 우리가 이거 나오고 난 다음인데요. 그 다음에 월드뱅크가 교육을 잡아서 했습니다. 이것도 많이 인용이 됐고요. 그래서 그때 여기 계시니까 아실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팀들이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
러닝 크라이시스라는, 그러니까 이게 에듀케이션 크라이시스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 8%밖에 안 되는 게 충격적인 이유가 지금 그 소위 학교의 등록률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지금 아프리카 나라들도 대부분 70, 80%다 이제 엘리멘터리 스쿨은 뭐 거의 90%가 안 되는 나라들도 많고 다 일단 학교를 보냅니다. 근데 학교를 갔는데 뭐 1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분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영어 같으면 뭐 자기들 국어 같으면 그 컴플리트 센텐스를 다 이렇게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도 이렇게 러닝이 안 일어나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글로벌 러닝 크라이시스라고 이제 하는 거고, 지금 글로벌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이제 화두가 된 거죠.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고 이걸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이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뭐 커미션 내에서도 계속 뭐 그런 리더들, 글로벌 리더들뿐만 아니고 전문가들 수차례 많이 회의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어젠다로 뽑아낸 거는 한 4가지입니다. 그래서 러닝 레볼루션,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국 애들은 사실 레볼루션 맞아 잘 쓰는 걸 안 좋아하는데 정말 많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방식이 한 200~300년 전에 이제 대량 생산 공장 체제처럼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아무리 좋은 교사가 가르친다 하더라도 이 교실에 있는 아이들 중에 상당 부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혀 이제 커스터마이즈 돼 있지 않고 아이들 개개인의 역량을 제대로 다 키워주지 못하고 정말 뭐 엄청나게 열정을 가지고 잘하는 교사들이면 또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건 예외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교실 수업 모델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바꿔보자 하는 게 이제 러닝 레볼루션이고, 워크포스 레볼루션은 이제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민감하기도 하고 해서 저희 특히 토론도 많이 했었지만 왜 티처들이 사일로처럼 그냥 교실에 들어가면 혼자서 일하냐. 그래서 다른 교사들하고 같이 훨씬 더 많이 협력해서, 왜냐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한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보다는 다양한 전문가들한테 배울 게 많잖아요. 그래서 꼭 뭐 선생님이 또 아니더라도 뭐 멘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볼런티어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티처라는 말 대신에 저희들이 이제 워크포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에듀케이션 커미션 체어는 고든 브라운이고요. 제가 체어를 맡은 건 이 워크포스에 관련, 제가 노동경제학도 했고 하기 때문에 에듀케이션 워크포스 이니셔티브라는 게 이제 이 주제로 생겼는데 거기에 제가 체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내일 모레 뉴욕을 가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여기서 에듀케이션 워크포스 이니셔티브에서 만든 보고서가 이제 다 나와서 론치하는데 제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을 한 2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교사들 노동조합이죠. 노동조합의 최고 수장인 이 에듀케이션 인터내셔널의 뭐 수잔 페쿠시라는 분이 바이스 체어고 이렇게 다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사실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딜리버리 레볼루션은 사실 좋은 정책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이게 딜리버가 안 되는 이슈가 교육에서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 마지막이 인베스트먼트 레볼루션입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4가지 뭐 더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일단 에듀케이션 커미션에서 이제 고른 거고요. 많은 토론을 거쳐서 한 거라서 저는 뭐 이게 얼마나 대표성이 있냐 이렇게 이제 지적하신 분도 있겠지만 나름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에서도 상당히 인플리케이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을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보다는요. 그래서 이제 이건 또 이제 다른 얘기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1년 동안 가 있으면서 이제 이런 보고서라든가 프로젝트도 같이 참여를 했지만 제가 사실 2015년에 이제 결성이 됐는데 이거를 내부에서도 그러면 이제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2030년까지 변화를 계속 이제 스포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커미션이라는 이제 좀 이렇게
커미션에 지금 인력이 한 15, 16 전문가들만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본격적인 리서치 인력들도 좀 더 많이 고용을 하고 또 이 리서치를 액션으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 매니저들도 좀 많이 채용을 하고 해서 상당히 큰 기구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가서 이제 했는데 막상 이제 진행이 좀 많이 느리고 그래서 이제 과정에서 사실 저희들이 좀 이제 지금 이제 어차피 이제 이걸 만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를 이제 좀 사실은 이제 이번에 뉴욕 가서 좀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야 되지만 일단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유연한 기구를 하나 만드는데 이 기구가 할 일이 일단 그러니까 지금 변화를 추진할 때 여기 이제 연구소 맡고 있는 계신 분들 거니까 사실 지금은 뭐 KDI에 계신 분들 이게 이제 연구만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카운티시라는 건 이제 연구하자는 거고 일단은 그래도 리서치가 제일 중요하니까 리서치에 베이스를 두더라도 그 다음에는 체인지하는 것도 이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사실 베트남 프로젝트 같은 걸 하는 건데 그 체인지를 이론에 따라서 체인지를 한번 해보면 거기에 따라서 프로토타입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실행 방안이 나오니까 그걸 만들어서 이제 그게 이제 이게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에 또 스케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정말 세상을 바꾸는 거라서 카운티 체인지 스케일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직은 기존의 연구소보다는 훨씬 이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액션까지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뭐 변화를 할 때 사실 이런 기관들을 뭐 NGO가 됐든 뭐 하여튼 저는 제가 배운 겁니다만 하여튼 이런 접근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연구원에도 있어봤고 또 부처에서 실행도 해봤고 하지만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실행까지 옮기는 과거에는 싱크탱크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싱크탱크 앤 액션 탱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에듀케이션 커미션은 이제 리서치나 뭐 이런 툴을 가지고 사실 온더그라운드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직접 부딪히기도 하고 또 내셔널 레벨에서 뭐 장관들이랑 만나기도 하고 또 글로벌 회의 같은 걸 통해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레벨에서 우리가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사실 제가 좀 상의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워싱턴 DC에 1년 동안 있으면서 DC에다 헤드쿼터를 만들려고 이제 계속 하다가 너무 이제 속도도 느릴 뿐만 아니고 많은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지금 이제 결국은 한 4개 지역의 중요한 아시아 헙, 아프리카 헙, 그 다음에 유럽 헙, 이제 아메리카 헙 이렇게 해서 한 4개 지역의 주요 허브 기관을 두고 그 허브 기관 4개를 연결시켜서 일을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트워크 조직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 뭐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에다가 아시아 헙을 두는 걸로 지금 이제 최종 결정은 사실 기자님 쓰지 마십시오. 아직 결정 안 됐고 제가 이제 가서 딱딱 뭐 아시잖아요. 저 이국적이고 이런 마지막에 가야 아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뭐 엎어질 수도 있지만 잘 되면 하여튼 이제 이 아시아의 헙은 서울에 두는 걸로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게 돼서 걱정입니다. 사실은 서울의 헙을 어떻게 지금 만들어 나갈지 큰 숙제를 받는 거긴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서울 헙에 대해서 큰 반대가 없는 것은 한국 하면은 교육의 힘으로 성공한 나라고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 좋게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 국민은 교육의 힘을 믿는 나라고 또 한국의 정부는 교육에 큰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아시아 헙을 두면 이제 한국에 일을 하자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차이나나 재팬이나 지금은 이 국제관계가 지금 되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이웃 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싱가포르라든지 지금 우리가 베트남 사람은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베트남이라든지 정말 교육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일을 하려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들하고 같이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허브 기관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 이런 허브를 만들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이제 그 이그젠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허브를 만들기 전에 뭐 기구를 이렇게 하기 전에 일단 제가 체어로 있는 이제 에듀케이션 워크포스 이니셔티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런 이제 그걸 한번 미리 한번 해보고 그게 이제 이런 사업을 하는 기관을 만들자 이런 이제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에 상당히 제가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제가 뭐 여기 몇 분들은 이제 벌써 많이 좀 들었겠지만 저는 이제 하이터치 하이텍 러닝이라는 그 모델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뭐 신문에 글 쓸 때도 많이 보여드리고 했지만 저는 이걸로 출발하는 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바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블룸 탁사놈인데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다 이제 일단 암기하고 이해하는 게 기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플라이하고 뭐 애널라이즈하고 이밸류에이트하고 크리에이트 하는데 사실 학교 교육은 이 위쪽으로 거의 못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칼로레아 이제 하시면 이제 여기 가겠지만요. 사실 이게 못 가는 이유가 사실 뭐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라도 여기서 벗어나기가 진짜 힘든 거죠. 뭐 학부모들도 사실은 시험 잘 치려면 이걸 달달 외워야 되니까 이거 이상을 안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넘어가면 되게 불안해합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또 이것까지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이게 지금 욕구가 많고 여기에 모든 게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새로운 걸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 제가 이제 부처에 있을 때도 창의 인성교육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말은 좋지만 이게 실행하기는 진짜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하이터치 하이텍 러닝으로 가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이제 굉장히 많은 교사의 부담을 AI가 들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소위 어댑티브 러닝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들어주고 그러면 교사분들은 자연스럽게 기별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모델을 제가 사실 ASU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제가 직접 이제 가서 보고 또 한 번 더 가서 봤습니다. 정말 그 수업하는 것도 보고 가서 보셨잖아요. 그래서 또 그때도 같이 보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근데 뭐 사실 ASU만 한 건 아니죠. 지금은 뭐 지금 볼티모어에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막 시작돼서 많이들 이제 불이 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각자의 페이스대로 수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 이제 내 대해서 사연 지식이 없거나 좀 서툰 아이들은 천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빨리 할 수 있는 애들은 빨리 하는데 그거는 교실에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랑 하게 되면 AI가 모든 아이들에게 각각의 다른 과제를 내줄 수가 당연히 있잖아요. 스크린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이 사실 이제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조금 조금 뛰어넘어서 제가 베트남에서 이걸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지 좀 다음에 조금 설명드릴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그 베트남에서 하는 그 팀들하고 이제 그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여기 학교에 이제 ASU 팀이 이제 갔습니다. 지금 다 디자인해서 지금 이제 시작한 지 2주 됐거든요. 2주 된 학교를 이제 그 전무가 다 방문을 했는데 교사들이 다 멘붕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로는 다 이제 왜 그랬냐고 했더니 이 지금 이제 이 어댑티브 러닝 알고리즘을 사실 우리가 이제 알렉스라는 이제 그 매크로히 회사에서 하는 걸 이제 그 베트남에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크로히 팀이 아시아는 그 싱가포르에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매크로히 그 팀이 굉장히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그리고 ASU는 이제 프로젝트 러닝이라든가 이런 이제 하이터치 쪽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교사들 다 트레이닝 한 다음에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2주가 지나서 가본 거거든요. 교사들이 다 이제 막 이렇게 진짜 멘붕 상태인 게 이게 그 학교가 이제 베트남 학교들이 포린 랭귀지 스쿨이라서 우리나라 지금 외고 같은 데입니다. 다 애들이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긴 한데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알렉스 팀이 가가지고 알렉스의 그 알고리즘을 베트남 교육과정에 맞춰줬겠죠. 다 어저스 해주거든요. 맞춰서 이제 애들 보고 풀게 하고 선생님은 이제 그 애들 그거 푸는 거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지도도 해주고 했는데 2주가 딱 됐는데 한 학기
분량을 다 푼 애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12주가 됐든 뭐 15주가 됐든 보통 이제 이 선생님들이 그냥 이제 그 알렉스 없이 진도를 빼면은 모든 아이들이 다 그냥 15주에 공부를 하잖아요. 그 내용을. 근데 2주 만에 그냥 알렉스랑 하고 해서 다 그냥 문제 다 푼 애들이 여러 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지난 학기만 해도 얘네들 똑같은 애를 붙잡고 그런 내용을 그냥 한 학기 내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한테는 필요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럼 2주 만에 그 다 끝낸 아이들을 도대체 얘네들을 뭐를 시킬지가 이제 사실 그게 이제 하이터치 하이텍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2주에 끝난 애들한테 나머지 10주간에 뭐를 할지를 얘네들한테 뭐 정말 챌린징하는 문제를 풀게 할지 아니면 같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하게 할지 아니면 그 뒤처진 아이들을 가르치게 할지 굉장히 많은 사실 그 여유가 생긴 거잖아요.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담을 줄어든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잘하는 애들이 딱 보인 거고 제가 이제 그때 회의하면서 지적한 거는 사실 더 선생님들이 더 놀라게 되는 일은 학기 말에 벌어질 거다. 왜냐하면 학기 말까지 가는 애들의 경우에는 보통 클래스에서는 걔네들은 다 포기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학기 말까지 포기 안 하고 이제 알렉스를 하게 되면 딱 자기 페이스에 맞기 때문에 뭐 설령 뭐 다 못 끝내더라도 하는 만큼은 다 가게 되거든요.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어댑티브 러닝 아니면 뭐 퍼스널라이즈 러닝이라고 하기가 조금 개념이 다르지만 그게 실현이 된 게 이제 직접 베트남 클래스에서 그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우리나라 클래스에서 아직 이런 일이 아직 벌어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충격이고 근데 지금 이제 그 선생님들의 일단 반응은 ASU 팀이 이렇게 됐을 때 뭐 프로젝트도 하시라 그러고 이제 했는데 그냥 처음에 강의 들 때 그냥 긴가민가 하다가 현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ASU 팀이 걱정하는 거는 아니 다 가르쳐 들었는데 이제 완전히 처음 일어나는 일이니까 교육부만 바라보고 계신데 여기도 교육부가 어떻게 지시가 내려와야지 우리가 뭐 이거 정말 한번 다르게 하지 교육부에서 아무런 지시가 없는데 뭐 새로운 걸 막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두려워하고 계시네요. 그렇지만 하여튼 저는 이제 변화가 시작된 거다 그러면 그리고 교육부에서 뭐 농담이지만 베트남 교육부가 훨씬 더 지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하려고 하는 지금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교육부도 뭐 이 하이터치 쪽으로 해봐라고 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모델이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 하게 된 큰 배경은 이게 인클루시브한 모델이라는 거죠. 이게 모든 애들을 다 끌고 가는 모델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실행하는 것은 포린 랭귀지 스쿨이지만 이제 세컨 페이지에서는 이제 뭐 이 시골 학교들도 다 해서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소위 우리로 치면 수포자들이죠. 수포자들이 이제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제 낡은 교육 모델에서 이게 이제 모든 아이들을 다 어떻게든 수학을 이해하게 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는 수학만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페이지를 나눈 게 페이지 1은 이제 프로토타입 수학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페이지 2는 이제 그 베트남 전국 단위로 확산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 3가 이제 다른 지역에도 하는 거고 다른 과목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베트남 정부는 저희가 차관하고 실무회의를 했는데 이게 잘 되면 그냥 전국적으로 바로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얼마나 지금 그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돈도 뭐 많이 들지만 실제로 지금 뭐 ADB나 월드뱅크가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안 할 이유도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디벨로핑 가치들이 상당히 이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과목들도 이제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사실 이것도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뭐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는 지금 프로젝트 디자인 단계이긴 한데요. 한국의 모 회사가 독서를 레코멘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뭐 아마존에서 들어가면 아마존에서 책을
그 당신 이거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레코멘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수준이 아니고 이 회사가 이제 워낙 사교육 회사니까 학습지를 하던 회사인데 출판 쪽도 많이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독서에 대한 그 책에 대한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고 아이들의 뭐 수학이든 뭐 언어든 다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딱 그 아이들에게 딱 맞는 책을 레코멘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학부모가 책을 읽게 하고 싶어도 사실 어느 책이 얘한테 수준에 딱 맞는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이 알고리즘은 학부모보다 훨씬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학부모한테 그걸 레코멘드하고 학부모가 그러면 그걸 이제 읽게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학부모처럼 막 열의가 있는 데서는 그게 잘 통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라틴 쪽에서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라틴 쪽에서는 학부모보다는 교사들한테 레코멘드를 해주면 교사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지도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꼭 이제 이 학교 밖이 아니고 학교 안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언어 교육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책을 교사들이 레코멘드하는 건 중요한 역할인데 사실 그거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알고리즘이 들어오면 본인이 별 노력 없이 그냥 기계가 이제 알아서 판단해서 교사한테 정보를 주고 이런 책을 각각의 다른 아이들한테 레코멘드해서 또 그 아이들이 진도 같은 걸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변화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워낙 지금 뭐 제일 활발하긴 하지만 언어도 활발합니다. 천세 교수님 오셔서 제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그쪽에서 들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독서를 많이 한 애들이 수학 성적이 올라간 거예요. 그가 천세 교수님 지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 역량이 커지면은 수학을 잘 풀어요. 그러니까 뭐 미얀마에서 뭐 수학을 못 푼 애들이 사실 이유 중에 하나가 미얀마에서는 언어가 수학 개념을 잘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영어로 가르치거든요. 그럼 영어 못하는 애들은 수학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여튼 뭐 그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하여튼 이 어댑티브 러닝이 지금 적용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게 뭐 제가 이제 에듀케이션 커미션에서 일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이제 에듀텍 뭐 행사에 굉장히 많이 초대를 받습니다. 스피커로 초대받고 가보면은 거기 열기가 물론 지금 이제 선생님 하시는 것도 굉장히 저는 지금 활발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열기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 단계는 뭔가 하면은 이거를 이제 오픈 소스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크로힐 알렉스는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아요. 뭐 학생당 차지를 하는데 제가 그 숫자를 잊었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만약에 베트남이 모든 학생에게 이거를 하면 학생 머리수당 하면 돈이 엄청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이제 이슈가 되는 시점이 언젠가 올 것 같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방법은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플랫폼에서 다른 이제 그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이 경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댑티브 컨텐츠가 막 매꾸러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다른 회사들이 많이 하니까 그 어댑티브 컨텐츠는 경쟁을 시키고 어댑티브 그 러닝의 핵심은 아이들 평가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해서 그 평가의 정보를 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다 차별화시키고 또 시퀀싱도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댑티브 그 어세스먼트라 그러는데 그 기능은 실제로는 국가마다 다 교육과정이 틀리고 다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이 다 부담스러워해요. 어댑티브 컨텐츠를 어댑티브 어세스먼트를 개발하는. 그래서 차라리 어댑티브 어세스먼트 알고리즘은 이제 오픈 소스로 해서 국제기구 같은 데서 이제 그걸 제공을 하고 이제 그 오픈 소스를 가지고 이제 컨텐츠나 뭐 시퀀싱하는 그걸 가지고 경쟁을 시키자는 아이디어인데요. 그게 지금 뭐 아직 아이디어 단계고 뭐 프로포저도 좀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온 얘기는 이거를 이제 넷플릭스에서 컨테스트하는 거 우리 많이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도 아예 그냥 이렇게 그 컨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올려놓고 이제 기준을 주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스코어 보드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열어놓으면은 이제 그 잘하는 팀의 스코어가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뭐 몇 팀이 들어와서 계속 경쟁해서 가장 높은 스코어 올라갈 때까지 이제 지켜보다가 이제 최고 높은 스코어에 가는 이제 알고리즘 프로바이더들한테 그걸 사는 거거든요. 상금을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한 팀에 맡기는 게 아니고 글로벌한 모든 개발자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걸 개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픈 소스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지금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아예 그냥 팀에 맡기자는 분도 그래서 지금 그 논의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제가 이제 DC에서 이제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서울에 만약에 허브를 두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그 허브의 모습 아시아 허브의 모습은 일단 이제 마윈 잭마가 지금 리타이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거기나 호주력이 엄청 깊으니까 하여튼 좀 이야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한국에서 펀딩을 받을 게 아니고 뭐 중국의 펀딩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일본에서도 뭐 또 혁신적인 기업가들도 있고 뭐 미슐토 같은 또 에디텍에 투자하는 지금 그 벤처 캐피탈 미슐토는 사실 한국 분이세요. 그 손정희 동생 예, 그런 분들도 관심도 지금 굉장히 많으시. 그래서 뭐 아시아 쪽을 보면 지금 제일 활발한 곳은 싱가포르입니다. 역시 싱가포르이 뭐 아까 매크로힐 아시아 지부가 싱가포르 아마 선생님 하시는 것도 아마 싱가포르 활발할 것 같아요. 예, 예. 뭐 걔네들 정말 빨라요 진짜. 싱가포르 지금 이번에 뉴욕 가서 싱가포르 잠깐도 제가 만났는데 그래서 싱가포르이 뭐 이쪽을 자기네들이 주도하겠다는 욕심이 굉장히 많이 있고 워낙 역량이 뛰어나고 싱가포르이 이렇게 성장한 데는 진짜 걔네들도 교육의 힘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농담 비슷한 얘기지만 경제학자가 교육장관을 한 나라는 한국하고 싱가포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대대로 교육장관이 다 경제학자들입니다. 굉장히 이 교육을 경제 발전의 아주 핵심으로 놓고 이렇게 교육의 변화를 계속 추구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에듀텍도 뭐 굉장히 빨리 지금 가고 있어서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시아 허브가 여기 생긴다면 하여튼 아시아 허브를 여기 만들어 놓고 한국 일만 하면은 그게 진정한 글로벌 허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전체를 상대로 해서 펀딩도 하고 또 베트남 사업도 하지만 또 뭐 캄보디아나 이런 이제 새로운 걸 가지고 하고요. 꼭 뭐 하이터치 하이텍만 하는 건 아니고 뭐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거라든지 얼마든지 새로운 교육 모델, 새로운 평가 모델이 있으면 한국이 중심이 돼서 그런 걸 새로운 걸 실험해보고 또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또 내셔널 스케일로 가져가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뭐 당장 적용하기 힘들면 할 수 없지만 또 언젠가 또 그런 기회가 또 창이 열릴 때가 또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때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또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의미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너무 굉장한 전문가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멈추고요. 뭐 좋은 코멘트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